조성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 경사지를 원하지 않는데 땅이 싸다고 덜컥 샀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하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집인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모던하게 설계되어 있는 집입니다. 지은 지 3년이 넘었다는데 갓 지은 집처럼 깔끔한 외관, 집 구조도 특이합니다. 한 대지에 두 가구가 사는 듀플렉스인가요? 이거 문이 두 개인데 이쪽이 주출입구 같은데 건물은 저기가 임대세대 같고 여기가 부출입구 같은데 여기가 주인세대 같고. 소장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이런 집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몇 집이 사는 집인가요? 저희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좌우 건물이 길어서 동선이 멀어서 저쪽으로 부출입구 하나를 냈어요. 부출입구를 하나 내셨구나. 예. 집이 외장재가 독특합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외장재가 예. 박판 세라믹이에요. 3mm짜리 그렇죠. 박판 세라믹이라 좀 흔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박판 세라믹은 호텔,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나 주방 상판에 주로 쓰는 고급 대리석 타일인데요. 단단하고 오염에 강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네요. 예전에는 세라믹 타일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이렇게 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내장재에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죠. 외장재로도 쓸 수 있게 됐네요. 예. 시공성도 뭐 괜찮습니다. 판재가 크기 때문에 원판이 3,000에 1,200씩 나오니까 일일이 다 잘라서 쓴 거니까. 남편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정말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저희 신랑이 그 고생을 다 다 하시고. 고생을 맡아서 해줬는데 결과물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 집만 짓던 남편이 가족을 위해 지은 집. 그 안은 어떨까요? 역시 남자의 로망. 지하 공간입니다. 예. 차 두 세대가 들어갈 만큼 넓은 차고에 한쪽에는 화초 보관과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만들고 공구 수납장까지 짜놓아 노망 실현 제대로 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러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요. 현관과 진입로가 되게 좁고 협소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선호하지 않아서 뭐 좀 개방감도 있고 시원시원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서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지하 공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 경사지를 산 남편. 그 덕에 1층 같은 지하차고를 덤으로 얻게 됐다죠.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예. 야. 차고 뒤쪽에 폴딩 도어가 열리자 정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일반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가정용 엘리베이터랍니다. 이 차고 도어로 이제 차가 들어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주로 남편은 차고 안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집에 들어가고요. 아내는 주 출입구로 들어와 현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네요. 가끔은 주 출입구로 들어와 차고를 통해 가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제가 남편분이 좋아하는 저쪽 동선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이쪽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실제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비교 체험에 나선 소장님. 먼저 아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또 좋은 콘도나 호텔,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는 느낌이 대우받는 느낌. 네, 대접받은 느낌이 나요. 매일 퇴근을 백화점으로 하는 느낌. 힘들게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제가 저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돌았다가 반드시 뒤를 돌아서 보라고 하거든요. 뷰가 너무 좋네요. 저희 조명하고 이렇게 배롱나무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현관. 예, 마치 호텔 로비 같은데요. 계속 그 컨셉이 이렇게 이어져서 오네요. 신발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마 이게 자동문이네요. 그 현관에서 올라오면서 이 느낌과 이 자동문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아주 빨리 오라. 네, 아주 환영의 느낌? 아주 대접을 받는 느낌? 이 자동문까지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 이런 일관된 컨셉으로. 저도 대접받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길로 가볼까요?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은 2명. 자, 1층 올라가면 몸무게 5번가요? 몸무게 5반대요. 이게 가정용이라 가정공이라 예. 제가 83kg인데 아니 그럼 소장님 몸무게가 얼마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내리셔야겠네. 이번엔 제대로 작동할까요? 올라간다 올라가. 속도는 좀 느려도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갈 수 있다네요.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장점. 예, 택배함이요. 예. 밖에서 넣고 안에서 꺼낼 수 있게 이게 닫으면 누르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무거운 짐으로 옮길 때 참 편하다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유용하겠어요. 1층에 내리면 자동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예.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에요. 이 영역 전체가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이유도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계단을 오르기 힘드셔서 어머니 몸이 다리 수술을 하시고 뭐 그런 몸이 자꾸 안 좋아지셔서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화장실 옆에 어머니 방 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복도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넓히고 공간 배치도 일부러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그 옆에 방을 나란히 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는데 몇 번은 사용 못 하셨어요. 정말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서 좀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내. 매우 깔끔합니다, 느낌이. 1층 복도를 지나면 화이트 톤으로 꾸민 넓고 쾌적한 주방이 나오는데요. 소품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네요. 주방 옆에는 남향으로 창을 낸 넓은 거실이 붙어 있고 거실과 마당 사이에는 나무 데크가 있어 편하게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마당하고 거실이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아서 이게 실내 층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와보니 평균 정도의 그냥 높이인데 골조 층고는 1층이 4m인데 내부 마감은 아파트보다는 한 30cm만 높였어요. 1층 바닥부터 2층 바닥까지 4m인데 반해 1층 거실 층고는 약 2.6m. 왜 층고를 높이지 않았나요? 골조 높이에 맞춰서 천정고를 많이 높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도 관리하기 쉽게 또 네, 전구 갈고 이럴 때. 높아서 전구 갈거나 이제 뭐 창 유리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외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하셔야 되니까 관리에 일단 집중을 한 집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우리 집에서 관리 자체를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더 좋아요. 이 집에서 하는 게 관리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예. 최대한 쉽게 관리하기 위해 식탁 의자 높이까지 재보고 지금 층고로 만들었다네요. 어렵진 않네. 가는 게. 나중에 그치? 어렵진 않아. 자기도 갈 수 있어 나중에. 켜볼까? 이 정도면은 나이 들어도 걱정 없겠죠. 이 집을 지은 뒤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부부. 그냥 새우 넣고 오일 파스타해서 먹자 간단하게. 남편 사무실도 근처라서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다네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 계시나? 아주 딱딱해. 생긴 게 약간 말랑하게 변할 때까지 끓여야 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 만든 넓고 쾌적한 주방. 가구도 세라믹 타일로 맞춤 제작해 관리도 편하다는데요. 정작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보조 주방입니다. 왜 저기다가 비싼 걸 해놨는데 왜 쓰지 아니하고 여기 가스레인지를 쓰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죠. 저는 여기가 편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이. 아내 취향보다는 남편 취향으로 만든 주방이었군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개수대에서 씻어서 작업대에서 잘라서 렌즈에서 음식을 익혀서 식탁으로 내보내는 코스. 그 동선인데 상상처럼 사라지진 않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 주방에 그 거실이랑 냄새 배는 게 별로야. 남편 마음은 고맙지만은 취향 확실한 아내. 끝까지 본인 스타일을 고수하시네요.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완전히 딱 구분이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덕에 식사만큼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네요. 잘 먹을게. 네. 여기 앉아 있으면 일단 식탁도 그렇고 다 좀 약간 흰색이고 좀 뭐가 좀 환하고 기분도 좀 밥 먹을 때 좋고. 네. 아파트에서는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먹고 여기서. 식사하고 그냥 네, 여기 먼저 먹은 사람은 아들이 좀 먼저 먹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저희 밥 먹는 거 좀 기다렸다가 TV 보면서 대화 좀 하다가 이제 자기 볼 시간이 되면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그 이제 좀 약간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졌어요. 이번에는 거실 밖으로 나가볼까요? 디귿자 구조라 안으로 들어간 곳이 중정. 바깥 부분이 마당이 되는 공간인데요. 마당이 사이즈가 딱 관리하기 좋고 아담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리고 겨울도 춥지 않으면은 마당에 나오는데 마당에 나와서 나무하고 꽃을 저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좀 만져보고 냄새도 좀 맡고. 예. 진짜 요 출근 퇴근할 때나 와 보면 이 마당에 꽃 하나 피는 게 엄청 행복인 거 느껴지죠. 기쁨이에요. 너무 기쁨인데 몰랐었어요. 저 배롱나무 같은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저희 집 자랑이에요, 예, 배우는. 예. 배롱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지금 겨울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꽃이 피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수영도 장관이에요. 너무 잘 네, 네. 어울리는 거. 네. 정말 자랑할 만하네요. 아내가 나무나 화초에 푹 빠진 것도 이 집에 살면서 생긴 변화죠. 근데 이 나무 좀 수영도 특이하고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 이름이 어떻게? 소사나무예요. 소사나무요? 얘는 꽃은 안 피고 예. 이파리가 정말 초록색으로 예쁘게 피는 나무거든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데크하고 딱 이게 데뷔되면서 너무 예쁜 나무예요. 배롱나무와 함께 아내가 직접 골라 심은 소사나무도 이 집의 큰 자랑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 나무에 성도 있어요. 성이 뭐냐면은 네. 소사소사 맙소사.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죄송해요. 맙소사가 뭐예요? 네, 소사소사 맙소사라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써먹으려고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공들여 만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는 이 처마인데요.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었는데 대청마루나 이렇게 텐마루에서 쳐다볼 때 바깥을 이제 보면서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으면서 바깥을 보는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 같은 느낌? 예. 이렇게 각 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발코니를 만드셨네요. 처마도 있고 위에.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같기도 하고 콘도 리조트. 같기도 하고. 리조트 같은 느낌. 예. 공용 공간이 모여 있는 1층을 봤으니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엘리베이터나 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갈 수 있는데요. 계단도 노후를 대비해서 폭은 넓히고 단 높이는 낮춰 만들었다네요. 이제 여기는 2층 개인 공간들. 문을 닫혔네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인데 1층에 있는 뭐 차가운 공기나 따뜻한 공기가 2층으로 올라올까 봐 필요시에는 이걸 닫아두면 1층에서 뭐 TV를 보는 소음이라든가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특히 지하층 있는 데는 꼭 설치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지하층에 오히려 차가운 공기가 그 셔터가 단열이 잘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냉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먼저 건물 왼편 툭 튀어나온 곳부터 가볼까요? 야. 여기는 부부가 쓰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방의 포인트는 커다란 창. 택지지구인데도 시야가 탁 트여 있죠. 보통 다른 집의 안방들은 이렇게 큰 창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이게 주택지인데도 거의 최고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적인 아파트 한 4층?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예, 시원합니다. 예.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와이프는 호텔 같은 느낌이 나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명도 좀 따뜻한 분위기 나는 간접등을 넣어서 뭐 최대한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뭐 거기에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충분히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디자인의 좀 핵심이 저 문틀 없는 디자인 요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도장으로 문틀 없이. 문틀을 모두 없애면 벽과 일체감이 생겨 심플하면서도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요. 여기에 간접 조명까지 더해서 호텔 부럽지 않은 방이 됐다네요. 혹시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이요?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네네네. 여자들의 로망인 드레스룸. 블랙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놨네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선물로 해주는 건데 그 집 짓기 전부터 이 드레스룸에 대한 어떤 말을 저한테 많이 해줬었어요. 엄청 뭔가 자랑을 하시던가요? 뭐 이 불을 켜면 오. 이런 옷장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마치 백화점 쇼윈도처럼 멋진 데다 실용성도 좋답니다. 옷장문을 다 안 열어보고도 오. 내부에 있는 옷까지 종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시장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네네네. 그 전에 썼던 그런 드레스룸보다는 이게 일단 정리가 좀 잘 되고 꺼내 입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다 열어봐서 어느 옷이 어디 옷장에 있는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옷들을 좀 입고 여기서 좀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구경을 할 때 이걸 꼭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이제 여자들이고, 그래요. 다 옷 좋아하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네, 인정. 저도 인정. 예. 남편이 지은 집만 7, 80채. 그러느라 주말도 없이 일만 했다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고된 현장에서 일하는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네요. 그 현장이 와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뭐가 너무 먼지가 너무 오염물질들 너무 많고 막 그 속에서 막 광부들처럼 막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해, 엔지. 왜 울어? 몰라. 왜 울어? 고생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왜 우리 나도 눈물이 글썽하네. 엔지. 내 무슨 고생을 해? 좀 미안하고 대견하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 궁궐 줬니? 군것 같아 좀 좋아요. 우리는 집을 지었다. 이거
때려. 몰라. 눈물은 잠시 거두시고 집 안내 계속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오른편 공간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안방의 반대편. 사춘기 아들의 방인데요.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을 분리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화장실도 방 안에 따로 만들어 주었죠.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남쪽으로 가장 좋은 남향의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공간을 내주셨네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겠죠. 디자인을 공부하는 아들 작업실로 방 위에 다락을 만들고 바람을 쐴 수 있게 옥상도 연결을 했는데요. 제가 계단을 꼭 넣어달라고 준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다락이랑 꼭 연결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 생활을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뭔가 좀 작업을 할 게 있으면 거기서 좀 이렇게 신나게 작업을 한번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해봐라 해가지고 독립공간을 꼭 주고 싶었어요. 위에다. 다시 태어나면 제가 아버지 제가 태어나겠습니다. 이 땅이었던 데를 저희 신랑이 정말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거 집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경이롭고 우리께 정말로 이렇게 뭔가 아기를 낳듯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게 생기니까 정말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내 집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생긴 기분. 남편의 정성이 담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택지지구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로 갑니다. 이런 도심지 택지지구에서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생이나 이런 시설들도 도로변에 있고 마트나 뭐 도서관도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하니 이런 택지지구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택지지구죠. 자연과 도심의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곳에 두 번째 집이 있다는데요. 오늘 찾아가는 집이 저 집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집 외관은 화사한 색을 선택하는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블랙이네요. 현무암과 벽돌로 쌓아올린 담장을 비롯해서 지붕과 벽면도 온통 검은색, 석재 기둥만 베이지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네요. 아, 이게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재료를 썼는데도 전체적인 톤은 짙은 색하고 저 인면에 있는 거와 기둥에 있는 밝은 톤 두 가지로만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굉장히 모던한데 좀 수묵화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차분하게, 무겁고 차분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이 좀 강합니다. 포인트로 대나무하고 저 벚꽃나무 같은데 저거 보이는 것도 좀 인상적이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젊으신 분이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저 집을 보면 좀 현대적인 좀 수묵화 같다는 느낌이 좀 났어요. 굉장히 짙은 색에. 자연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려고 약간 의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자 같은 색이잖아요. 제가 워낙 블랙을 좋아하기도 해서 약간 분위기 있게끔. 아, 분위기도 있고 일반적인 집이라기보다는 전시장 같은 느낌. 네, 갤러리 같은 느낌. 갤러리 같은 네. 느낌도 나고. 이런 집은 어떻게 짓게 됐을까요? 원래 그전에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할까 해서 집을 여러 군데 봤었어요. 근데 여긴 더 비싼데 왜 원래 살던 아파트보다 나은 걸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런 아파트여서 그러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딸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죠. 아내의 강력한 의지로 지었다는 집 구경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아담한 마당이 보이네요.
마당 딱 보면 미술관 마당 같기도 하고 관리하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문만 열면 산이고 숲이고 하기 때문에 조경을 최소한으로 했어요. 관리하기 쉽게끔. 예, 집안에서도 저 밖이 다 보이니. 예. 이 외장도 일반적인 우리 스타코플렉스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 이거 저 스톤 가루가 들어가 있는 네. 저 뿌림 스톤이나 미장 스톤이라고 하는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고 때 안 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걸로 단단하고. 그다음에 색깔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외장 마감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이게 설마 이게 연못은 아니죠? 연못은 아니고요. 네. 네, 겨울철에 네. 아이와 함께 이제 노천탕 개념으로 너무 좋아해요. 막상 하면 오래 있지는 않는데 그 잠깐 들어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의 로망은 노천탕이니까. 노천역은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에 해야 제맛이죠. 생각보다 별로 안 뜨거워요. 별로 안 뜨거워. 딱 좋아. 쑥. 냄새 좋다. 그거 쑥 넣어. 안으로 쑥 넣어. 따뜻해. 누워봐. 편안하게. 엄청 따뜻하네. 그러니까. 좋아 좋아. 오. 아이고 좋겠다. 리조트나 호텔 다니면서 그 노천탕에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노천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장난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지 말라고. 프라이빗한 내 집 마당에서 만끽하는 여유. 호캉스가 따로 없대요. 과연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집 안을 탐구해 볼까요? 네. 네. 아니 집에 1층에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집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나무 자재로 꾸민 복도. 이건 벽인가요, 뭔가요? 보통 거실이나 주방에 있을 자리인데 정체 모를 공간이 복도를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목재로 욕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좀 특이하네요. 예, 이게 뭐 문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그냥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복도인데 보통 거실이나 주방이 있어야 될 자리 여기 탁 들어 있으니까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네네. 이게 저희 방입니다. 방이에요? 네. 아 이게 좀 어떤 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가 방이네요. 깔끔하게 꾸민 이곳은 딸방. 이 집에 살면서 처음 떨어져 자는 딸을 위해 부부가 공들여서 설계한 곳이죠. 진짜 이게 공간도 작고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밝게 느껴지고요. 그냥 아늑하게 안정감 느끼게 개인 공간은 넓은 것보다는 조금 아늑한 게 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집중할 수 네, 있는 공간. 그렇게. 이런 또 보통 이렇게 에어컨 달기 위해서 천장 전체를 낮추는데 네. 부분만 낮춰가지고 에어컨 배관을 해결하고 그 사이로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또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이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실이 가지고 있는 폭보다 부분은 높고 부분은 낮고 우물 천장에서 내려온 부분이 창 끝에 라인하고 딱 맞추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옷장도 마치 벽 안에 들어간 것처럼 벽과 선을 딱딱 맞춰 안정감을 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게 콘센트 조명도 설치를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그다음에 외부 벽이랑 단차가 좀 더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외부 겨울에 온도 때문에 한기 같은 게 좀 한기가 덜 들어오는 덜 게 들어온다는 걸로. 아마 여기 그러면 단열을 좀 더 하고. 네, 맞습니다. 물건도 올리고 단열도 보강하고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왜 방을 벽처럼 보이게 만든 건가요? 아 근데 진짜 입구에 딸방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라왕 합판의 올스텐인 것 같은데 이게 의도하신 건지 어떤지. 네. 일단은 바닥이랑 통일감 주려고 해서 나무를 원하긴 했는데 이 자재가 이제 가성비도 좋고 네, 또 밖에 저희 산이랑 너무 가깝게 있어서 나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방 같지 않은 방. 네, 방 같지 않은 방. 예, 예. 네. 좀 그런 컨셉을 지어서. 그럼 방 같지 않은 방 계속 살펴볼까요? 복도 끝에 방문을 열자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방이 나오는데요.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간접 조명에 못질 하나 없이 깨끗한 벽까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합니다. 여기가 안방이네요. 아, 안방 같지만 사실은 저 혼자 쓰는 제 방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남편 방도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코를 골아서. 좀 심하게 오시는 거죠.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저도 따로 아 정말요? 네, 편하게 서로 숙면을 취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다음 날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 집을 저도 뭐 설계하고 찾아가보고 했지만 물건이 좀 정말 없다. 깔끔하게. 저는 이제 시야가 조금 편안한 게 좋아서 뭐가 자꾸 걸리면은 여자들은 치워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짐도 줄이고 치울 걸 줄이고 등을 기대서 TV 틀어놓고 뜨개질하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덮개도 아내 솜씨라네요. 나무가 있는데 새가 또 집을 지어놔서 여기서 알을 낳고 갔어요. 저런 구경도 하니까 주택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비닐봉지가 하나 날라서 걸렸네요. 그 새 집이 새가 물어다가 물어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자기가 새도 비닐봉지까지 이렇게 네. 자기도 이제 아늑하게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새도. 주택 사는 재미 톡톡히 누리고 사시네요. 아파트에 살 때는 딸과 한 방을 썼던 아내. 온전히 쉰 적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각자의 공간을 분리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처음 온전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됐다네요. 자꾸 누가 들어와서 뭐 하고 하면 짐도 섞이고 동선도 섞이고 근데 여기는 딱 내 공간이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내 방에는 다른 공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 여기도 생각보다 넓고 밝고 그러네요. 아, 이 드레스룸이 저 세탁실하고 같이 있어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선도 짧아지고 또 밖에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에어컨 설치한 것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 좀 더우면 여기서 옷 갈아입고 뭐 하기 좀 힘들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고 빨래 널었을 때 제습 기능이 있으니까 네 돌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세요? 제가 네. 세탁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걸어 말릴 수 있고 다림질도 가능한 효율적인 동선. 이렇게 걸어서 앉아서 다리미로 이렇게 옷장도 한 공간에 있어 참 편하다네요. 옷장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나요? 화장대가 여기 있네요. 앉는 의자까지 꽁꽁 감춰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 걸 좀 싫어하시는 성향이시네요. 왜냐면 저가 그래서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호텔이나. 깨끗하죠. 네, 짐이 보이는 게 없어서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디테일하게 요구했던 게 이 세탁실하고 드레스룸, 화장대는 감춰주시고 예, 딱 이거 간절했습니다. 네. 간절했다. 드레스룸에서 연결된 문, 여긴 또 어디로 통하나요? 남향으로 돼 있어서 너무 밝네요. 예. 욕실이 이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깔끔하신 스타일이고 좀 호텔 같은 느낌, 물건이 많이 안 보이는 느낌 이런 게 호텔에 온 느낌. 정남향에 산을 바라보면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뷰를 살리고 싶었어요. 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감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로망이 담긴 욕실, 반신욕을 하며 영상도 보려고 휴대폰 거치대도 설치했다네요. 아내가 1층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집안일 하기 쉬운 동선. 그래서 공간들을 이렇게 순환하게 만들었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1층인데 방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게 저 경관을 볼 수 있는 게 경관 조경 쪽으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뷰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는 코골이가 심하다는 남편의 방으로 가볼까요? 여기 또 완전 또 다른 분위기네요. 온통 흰색이었던 모녀 방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원목, 히노키탕에 쓰이는 편백나무인데요. 누구 취향인가요? 아, 제가 일단은 편백나무를 좋아하고요. 그 향 때문에 향 많이 나는 편백나무를 머리 맡에 두면 잠도 잘 오고 힐링이 되고 전체로 좋겠다 해서 제가 이때까지 건축하면서 편백나무를 자기 방에 실내에 쓴 가장 젊으신 분이에요. 평소 건강에 관심 많은 남편. 방 안에 편백나무로 만든 개인용 건식 사우나까지 들여놨습니다. 한 사람 들어가면 딱 맞는 사이즈. 온도를 55도에 맞추고 좋아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느 사이 땀이 주르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네요. 설계 때는 이 집의 컨셉에 안 맞아서 저기 설계 팀장님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기 실내 건식 사우나는 안 좋아하셨는데 건식 사우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원래 2층 밖에 베란다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집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가져갈 건 방으로 갖고 들어가라고 해서 책상을 포기하고 이렇게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창을 북쪽으로 냈나요? 특이하게 햇빛이 잘 드는 남향자리에 욕실과 복도로 내주고 북향에 방과 창을 배치한 구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뭐 일단 공용 공간에서 일단 남향으로 했으니까 햇빛을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는 굳이 방에서는 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창만 내고. 그럼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2층으로 가볼까요? 너무 환합니다. 벌써 빛이 떨어지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야, 진짜 뷰가 실제 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진짜 영화관 스크린 같은 액자가 딱 있네요. 뷰가 자연으로. 계단을 오르자마자 보이는 거실의 전면창. 그야말로 시선을 압도하네요. 게다가 공간 구분 없이 탁 트인 개방감. 천장에는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었다네요. 정말 1층과는 정반대 분위기. 대리석 식탁과 블랙 앤 화이트 주방까지 아내 취향과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 규모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대공간이 나왔네요. 한 50몇 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서 그 방을 협소하게 했지만 그 이유가 여기 공용 공간에 여기에 지금 내부 인테리어 스타일을 봐도 주택에서 흔히 쓰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조명, 기본 조명은 그렇게 밝지 않게 하고 간접 조명, 그다음에 간접 조명을 많이 줬고 포인트 조명, 펜던트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하신 스타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구현된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좀 다녀봤는데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트이고
뷰도 좋고 이런 공간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1층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2층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신 선택 같아요. 예. 여기 와서 이제 첫날 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 정말 내 집을 가졌구나가 이제 가슴이 이제 뭉클해지면서 정말 집다운 집을 내가 가졌구나. 아파트에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네요. 산 풍경이 펼쳐지는 2층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네. 왜 맛없다 그랬어? 맛있어. 맛있지? 많이 먹어?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뭔가 살짝 액자를 보면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4개월 내내 좀 풍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도 기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자연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사계절 내내 갤러리처럼 펼쳐진다네요. 까치다, 까치. 창밖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야생 동물들. 이 집에 사는 재미 중 하나죠. 청소묘가 이렇게 나무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던 기억도 있고 고라니야 뭐 워낙 자주 나오고. 창밖 보는 재미가 있는 집. 그러다 외부 시선이 신경 쓰이면 이렇게 차단도 할 수 있죠. 진짜 그 집 전체의 분위기 블랙 앤 화이트에 맞게 또 블랙으로 하셨네요. 네. 저는 깔끔한 주방. 깔끔한 네, 주방. 위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별로 올라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부장도 없는 걸 원했고 대신에 이렇게 곡선같이 시야도 탁 트이고 곡선도 살리고 깔끔하고. 네, 저는 우선 깔끔한 게 1번. 저는 주방에 이런 펜던트 조명 하나 내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저 커피 머신 쪽으로 하나 탁 내린 게 뭔가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예. 다른 불 다 끄고 얘 하나만 켜놔도 되게 분위기 있고 예뻐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한데요. 그쵸? 분위기 괜찮죠? 진짜, 진짜 자랑할 만한데요? 아내의 남다른 감각 인정합니다. 다용도실도 아내 취향대로 꾸민 공간인데요. 여기도 블랙 앤 화이트. 물건 역시 보이지 않게 감춰놨네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런 공간인 거를 티를 안 내게 그렇죠,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의도가 예,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용도실 벽면을 끝까지 올림으로 해서 전체 디자인을 또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는 네. 예, 그런 것도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요거는 저도 제 디자인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집에 살면서 매일이 신난다는 두 사람. 가자. 그건 썰매 아닌가요? 부녀가 어디 썰매장이라도 가시려나 보죠? 근데 아내는 왜 2층에 혼자 계시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신나겠다. 내가 이렇게 밟지 말고. 어머 집 앞에 썰매장이 있었네요. 사실은 이런 재미는 기대는 하지 않고 온 건데 약간 보너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만의 산 같고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밟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집이 선물한 뜻밖의 보너스. 아유 하루하루 호캉스하는 기분이라네요. 집이란 나한테 에너지원, 원동력을 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행복하듯이 집도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곳 그런 곳 같아요. 집으로 여행을 온 듯 머무는 시간이 행복한 집. 여기가 인생 최고의 호텔이 아닐까요?